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한 방 먹였다.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을 두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손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막겠다고 공언해온 최신 반도체가 들어있어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수출을 잘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인데요. 이 양극재 수출이 늘면 늘수록 오히려 중국만 돈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가 발행이 돼서 국채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박세훈 작가, MBC의 양효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도 경제뉴스 유익하고 맛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먼저 들을까 고민하다가 이 소식이 그나마 좀 덜 복잡한 것 같아서 쉬운 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개인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국채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던데 네. 지금도 투자를 할 수 있긴 있잖아요, 개인이. 있긴 있죠. 예.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를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개인이 국채에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여러모로 쉽지는 않습니다. 국채는 일반인한테 바로 팔진 않고 경매로 파는데 그 경매에는 국채 딜러들, 그러니까 금융회사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물론 또 개인이 경매에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개인 물량은 매우 미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개인들이 국채에 투자하는 건 없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닌데 예. 이제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를 발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들도 쉽게 국채를 바로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이 시간에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전용 계좌만 개설을 하면요,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고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또는 온라인에서 청약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 10만 원 단위부터 살 수 있고요. 연간으로는 1억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10년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이 되고요. 중요한 건 금리일 텐데 전월 발행한 동일연물 국고채 낙찰 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년 7월에 발행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은 6월에 낙찰된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금리를. 사실상 국고채 시중 금리로 금리가 정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시간 금리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항상 뭐 이 정도의 레깅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뭐 비교적 공정하게 사고 파는 거냐, 거 아니냐 하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국채 투자는요, 최소 10년 만기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는 거랑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은행에 돈 넣어두면 혹시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쩌지? 하는 고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가끔. 네. 근데 국채에 투자하는 건 그 고민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 돈을 만기 때 무조건 돌려받으니까요. 혹시 망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더 큰 일이 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일반 국채 투자랑은 다르게 가산금리도 얹어줍니다. 얼마나 얹어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매월 공표할 계획이다까지만 어제 정해졌습니다. 이자를 조금 더 준다, 개인들에게 우대하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행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에다가 또 여기 또 연복리를 적용을 해줘요, 이자를. 그래서 만기의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예. 세제 혜택도 줍니다. 2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한 건 이자 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요, 별도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요거는 뭐 꽤 큰 이점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억 원을 1년에 투자하면 이자가 한 1,000만 원은 나올 텐데. 그렇죠. 이거 그냥 종합소득세 내면 한 400만 원은 내야 되는 분이 거의 뭐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마는 거니까. 단점이 뭐예요? 만기가 너무 길죠. 최소 10년, 최대 20년인데 예. 그동안 돈이 묶인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중간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국채 투자의 장점이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은 오르니까 살 때보다 웃돈 얹어서 팔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 개인 전용 국채는요, 채권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팔 수가 없어요. 다만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겨서 반드시 팔아야 한다. 이럴 때는 정부가 대신 사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산금리 얹어주기로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세제 혜택도 없습니다.
받아는 주겠다. 네, 받아는 줍니다. 살려는 드릴게. 네, 그렇습니다. 다만 만기 전에 혹시 사망을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내 재산이니까 당연히 돼야죠. 그렇죠. 예. 정리하면 내년부터 개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뭐 국채가 발행이 되는데 예. 만기가 보장이 되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연봉이자에 가상금리까지 얹어주고 수익률로만 보면 뭐 나쁘지 않은 투자인 것 같긴 한데 세제 혜택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10년, 최대 20년간 돈이 묶인다는 점에서는 고민이 좀 되는 그런 투자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국가가 발행하는 10년 만기 정기예금이 나온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20년 만기 정기예금이. 네. 은행보다 약간의 혜택을 조금 더 주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투자할 돈만 열심히 벌면 되겠네요. 돈이 없는 게 문제죠 항상. 항상. 네. 좋은 금융상품은 많은데 네. 보면. 자, 양효걸 기자님.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시작되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배터리 분야에서 좀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지 1년 지났거든요. 예. 근데 이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무역협회가 내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한국이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들어 판 돈이 74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가까이 됐고요. 이게 1년 전보다 6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가 뭐냐?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2차 전지라는 게 원래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1차 전지. 1차 전지. 네. 근데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재는 양극과 음극이 있을 때 플러스극, 양극을 만드는 소재다.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양극재가 중요한 이유가 전체 배터리 성능이 어떠냐 했을 때 얼마나 오래 가냐 하는 용량하고 얼마나 전력이 세냐 하는 출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양극재거든요. 배터리의 생명은 얼마나 오래 가냐는 용량과 얼마나 세냐는 출력이면 이게 다인데. 이게 거의 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배터리 원가의 거의 한 50%에 육박을 합니다. 양극재 가격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성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양극재 수출에서 꽤 좋은 성적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네. 2022년에는 수출이 특히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면에서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21년에는 한 미국이 이 양극재 시장에서 한 4%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수출할 때. 네. 근데 지난해는 12%로 뛰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17%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극재를 사가는 회사는 이걸 사가서 배터리를 만들 텐데. 맞습니다.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도 우리나라 회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국내에서 만들다가 우리는 미국 공장 차려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 납품을 그쪽으로 할 뿐인데 수출로 잡히는. 미국 수출로 잡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조금 좀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폴란드나 아니면 헝가리 쪽에 우리나라 공장에다 많이 납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달라진 점이죠. 요즘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자꾸 공장 세우고 나간다. 그 얘기겠죠. 예,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 IRA를 전후로 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극재 수출도 따라서 증가한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IRA로 미국에서 전기차 이제 보조금 주겠다고 했는데 이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좀 따라 붙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여야 되고요. 배터리 관련 조건이 있는데 이게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됩니다. 근데 지난 3월에 나온 지침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는 이 양극재가 배터리 핵심 광물 가공 분야에 속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IRA 그것도 이 배터리에 대한 조건들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고 배터리 재료도 만들어서 파는 거 좋은데 그게 미국이랑 친한 나라에서 사온 거여야 돼. 그 말은 뭐 중국, 러시아는 잘 안 돼. 이제 그런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잘 피해서 만들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사정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 원료 광물하고 이 전구체라는 걸 수입이 너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도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긴 한데 이 전구체는 또 이 양극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또 핵심 원료거든요. 근데 전구체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이 광물을 녹여서 이거 화학 처리한 건데 이게 있어야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극재 수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대량의 원재료를 사오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값에 잘 팔아도
비싼 값에 또 중국에서 원료를 들어와야 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요즘 배터리는 뭐 리튬 같은 원자재 파는 회사들만 돈 벌고 네. 나머지는 그냥 가공하는데 중간 마진 조금만 먹고 맞습니다. 넘겨야 된다고 하더군요. 네, 이게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올해 상반기 보면 리튬은 한 50억 달러, 전구체는 21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이 중에 리튬은 거의 60%, 그다음에 전구체는 97%가 중국과의 사이에서 난 적자거든요. 적자라는 건 우리는 리튬을 수입만 해오고 중국에 수출은 못했다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예. 정리하자면은 상반기에만 양극재 만들어 팔아서 58억 달러 흑자 냈는데 예. 이 중에 51억 달러는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 돈의 90% 가까이가 중국산 원료 사는 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비유를 좀 해보자면 마치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하는 사장님이 치킨은 많이 팔려서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원재료 값으로 다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작 남는 게 없는 이제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땅 파도 안 나오는 거니까 사와야죠 뭐. 그리고 국제 가격 내고 사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나마 싼 거 골라서 사온 게 이 모양이니 맞습니다. 뭐 자원 안 나오는 나라의 한계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하고 네. 미국은 이거는 괜찮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괜찮다 이게 아니고 예. 이게 이제 2025년부터는 IRA가 지금 다 완성된 제도가 아니거든요. 예. 비율과 상관없이 배터리에 해외 우려기관에서 들여온 핵심 광물을 쓰면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외 우려기관에 지정되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게 2025년부터거든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럼 해외 우려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미국 정부가 여기가 우려기관이다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아직 이게 백지 상태로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 배터리 회사에 합작 그 제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합작했던 중국 기업이 이 명단에 포함이 되면 네.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최악의 야. 경우에는 사업을 접거나 다른 파트너를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국 업체들이 합작을 제안해 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미국 시장은 막혀 있다고 보면 미국이 중국 막으려고 IRA만 한 건데. 네. 근데 한국을 거쳐서 한번 세탁을 해서 우회로를 뚫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중국 거거든요. 입장에서는. 네.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그 니들이 우회로 뚫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잠깐 봐주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맞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재료라고 해서 날라오는 거 다 그 중국산 들여와서 살짝 가공만 한 건 거 우리가 알아. 네. 우리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이거 규제할 수 있어. 이런 상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중국 회사들과 합작을 이제 섣불리 받아들였을 경우에 2025년부터는 아예 수출길이 북미 시장 수출길이 막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전기차 빨리 만들어야 되고 선거도 앞두고 하니까 그냥 못 본 척 하고 있는 거겠군요. 네.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 재료 쓰지 말자는 핵심 법은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국산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부터는 전남 광양에서 호주산 리튬을 이제 수산화 리튬을 정제하는 설비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고요. 예. 특히 이제 호주가 이제 대체 시장으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호주는 또 미국하고 FTA를 맺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연착륙할 때 좋겠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어제 나온 통계 중에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에서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줄면서 예. 세계 1, 2위를 중국 업체가 차지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원료 들어오는 초기 단계부터 이 최종적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제 전방 후방에서 지금 다 중국하고 부딪히고 있다라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료를 호주에서 갖고 오는 건 괜찮고 중국에서 그건, 갖고 오는 무리가 건 없을 것으로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게 IRA 법안의 컨셉인데 네. 이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최신 반도체 주지 마라. 그걸로 무슨 무기 만들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중국 땅 파서 만든 리튬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건 그건 그냥 중국 가난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뭐 개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미국인들이 월마트 같은 데 가면 중국산 제품이 단데 그거 쓰지 말아야죠. 그러면 네. 약간 뭐 중국에서도 자원을 무기화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의존하지 말자는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중국이 갑자기 끊으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쪽으로 찾고는 있다.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중국 얘기인데 화웨이가 내놓은 새 스마트폰을 두고 야 미국이 한 방 먹었는데? 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신제품 내놓으면 뭐 제품 사양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화웨이가 이제 지난달 말에 메이트 60 프로라는 명칭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다 이 정도의 홍보만 했는데 자체 판매망에서만 이 조용히 사전 구매 형태로 출시를 했는데 출시 1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중국 내에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나온 후기들을 보니까 상당한 기술력이 녹아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었는데 성능이? 예. 우선 이 화웨이는 메이트 60 프로가 5G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 한 번도 언급 안 했거든요. 그런데 메이트 60 프로 프로페셔널 할 때 그 프로죠? 아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근데 이게 메이트 60이라는 전 버전이 있고 그 다음 버전이 프로가 나온 건데요. 실제 속도 테스트에서 이제 5G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다운로드 속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4G보다 훨씬 빠르네? 이렇게 판명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실 티웨이가 전 세계에서 5G 관련 특허가 가장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놀랍지 않은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주목할 만한 건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규제 때문에 화웨이가 사실은 이 5G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자체 기술만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신제품을 내놨다는 게 일단 놀랍다는 거고요. 근데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온 게 그 안에 막 다 뜯어봤더니 이 7나노 공정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노라는 건 10억분의 1 크기로 이제 앞에 숫자가 작을수록 첨단 공정에 해당하는데요. 이 7나노 공정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3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TSMC, 그러니까 대만의 TSMC, 미국 인텔 이렇게 3곳인데 셋 중에 한 곳에서 여기다 그럼 칩 팔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갈 텐데요. 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는 건 컴퓨터의 CPU처럼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나노보다는 7나노가, 7나노보다는 5나노가 더 첨단이고 상당히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성능이라면 크기가 작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기술 분석 업체 한 곳이 이제 화웨이 신제품 이걸 다 뜯어봤어요. 근데 이게 분해를 해봤더니 그 안에 이제 7나노 공정의 첨단 AP가 들어있었는데 여기 써 있는 걸 봤더니 이게 중국 최대 파운드리 다시 말해서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가 만든 제품으로 추정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반도체 설계는 이제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 미국의 이 촘촘한 규제 속에서도 이 첨단 반도체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제 첨단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까지 하나의 생태계가 거의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업체가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못 만들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좀 달갑지 않은 뉴스죠. 그래서 물론 7나노 공정은 최첨단 기술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계 1, 2위 지금 파운드리 기업 TSMC와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 양산 가지고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보다는 한 5년 이상 뒤처진 기술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나노 공정, 이 싱글나노 공정을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부여가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을 한 방 먹였다라는 평가가 결국 나오는 건 미국이 중국을 뺀 반도체 동맹까지 결성해가면서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았는데 이 정도로 기술 격차를 극복했다니 사실상 미국의 규제가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 아니냐라는 겁니다. 야, 예전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하나씩 개발해 갈 때 일본이 이런 느낌이었겠군요. 그렇죠. 네. 아이씨, 어떻게 알았지 이거. 네. 그렇군요. 이게 중국이 그래서 이렇게 미세 공정 반도체 못 만들게 이거 만들려면 그 무슨 네덜란드산 장비 좋은 게 있어야 돼서 네, 그것도 중국으로 못 가게 하고 아주 네. 전방위적으로 막았다고 하던데 네. 이게 이게 어떻게 뚫렸을까요? 정말 스마트폰 물론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만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활로를 막았고 고성능 스마트폰 개발조차 사실 어렵게 정말 다 막아놨었거든요. 어떠냐면 2019년부터 화웨이는 이제 미국 기업이나 미국 기술을 이용한 기업과 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매출도 급감했는데 2020년에는 이 반도체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이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하는 AP조차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원래도 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AP를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를 통해서 생산하는 구조였는데 예. 이 미국의 규제 때문에 TSMC가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이걸 만들어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스마트폰은. 그런데 만들려면. 이 미국의 퀄컴이 통신칩을 주도하고 있는데 5G 통신칩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마트폰 보면 운영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뭐 많이 안드로이드 폰이면 안드로이드 탑재하면 이제 그 안에 구글 마켓이 들어가 있고 네. 구글 앱들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이것도 구글도 결국 미국 기업이니까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졌던 거예요. 이거 다 막았는데. 네. 그럼 이렇게 다 막히면 이제 결국 스마트폰 관련 기술 전체를 자체 개발하고 기술 독립해야 되는데 심지어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국의 14나노 이하 반도체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까지 막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슈퍼 을로 통한 아까 말씀하셨던 네덜란드 노광 장비 업체 ASML까지 이제 수출 규제에 동참시킨 게 상당한 직격탄이었을 텐데 이 장비 없으면 첨단 반도체 못 만든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EUV, DUV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EUV라고 하는 게 아주 최첨단의 장비인데 이게 말하자면 첨단일수록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이 기판 위에다가 아주 얇은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노광이라는 게 이제 빛을 쫙 쪼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 회로를 정밀하게 이제 그려내는 건데 이 7나노 공정의 AP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최첨단의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들 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게 다 이제 미스터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추정컨대 그 전에도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 EUV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DUV라는 장비가 있는데 예. 이렇게 첨단으로 못하니까 이거를 여러 번 쪼아서 여러 번 빛을 쪼아가지고 이 장인 정신으로 이 첨단의 이 격차를 극복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뒤늦게 사실 미국이 이제 ASML에 이제 꼬시기도 하고 ASML도 그래 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니까 DUV도 우리 수출 안 할게 이렇게 올해부터 결정이 났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DUV 수출도 막혔었는데 네. 그 전에 사실 이제 이미 중국에서 열심히 DUV는 많이 수입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도 좀 관련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DUV로는 아무래도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에 뭐 보유하고 있던 구식 노광 장비로 7나노 공정에 성공했거나 자체적인 기술로 극복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일단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양산 체제를 갖춘 것만으로도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이구나. 우리가 좀 긴장해야겠구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급할 땐 초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자를 다급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얼마 전에 뭐 일본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일본에서 맞아요. 수입해 오던 거 이거 끊으면 못 만들 줄 알았는데 어찌어찌 또 하잖아요. 또. 국산화를 했죠 또. 네, 그렇습니다. 초능력 발휘하는 건데 중국이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제품들도 얼리 어답터들 사이에서는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긴 하겠어요. 하지만 뭐 또 우려할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전 주문이긴 했지만 신제품 출시된 지 1분 만에 매진됐다는 것만으로도 재고가 많지 않은가 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7나노 칩 대량 생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리 어댑터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평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으로서 지켜봐야 이제 되겠다. 미국의 셈법이 좀 복잡해졌는데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경제뉴스 중요한 거 한 보따리 갖고 와서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